자금 계획과 투자 자금의 구분, 시장 수익률을 내는 방법. 제27강 자금 계획과 투자 자금의 구분. 제28강 시장 수익률을 내는 방법. 제29강 투자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 제30강 기본적 분석의 이해와 문제점. 제31강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문제점. investment.liveclass.com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 제27강 자금 계획과 투자 자금의 구분. 생애 계획에서 재정과 관련한 생애 목표를 세우고 현재의 자산과 수입과 지출을 예상한다. 수입의 예측과 계획, 지출의 예측과 계획, 그리고 이 둘로부터 계산되어 나오는 잉여 혹은 부족 자금이 있다. 수입과 지출, 잉여, 부족, 자금의 기간과 용도를 구분하는 것을 자금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 목표는 주로 지출과 관련이 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입의 방법을 찾고 실행한다. 수입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중심이 된다. 부모님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돈이 이전 소득이고 자산이 형성되면서 기간별 잉여자금이 발생하면 자산운용소득, 저축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생긴다. 상황에 따른 계획의 수준. 생애계획과 자금계획이 쉽지 않다. 그리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 가장 간단한 수준의 생애계획. 자산, 수입, 지출을 따로 파악하되 파킹통장,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만 고려,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 2의 생애계획, 자금계획의 일반적인 수준. 자산 목록, 시기별 지출 목표 또는 예정, 인생지출 목표, 각 시기의 수입, 확정된 저축 투자 계획, 그 외의 저축 투자 계획으로 나누어서 관리한다. 3. 보다 높은 수준의 생애계획, 자금계획. 장기적인 계획에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금리와 금리의 변동 가능성,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조사와 전망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애계획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 생애계획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계획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획한다. 다만 저축 투자와 관련한 부분, 금융투자 부분은 미래의 명목 가치를 고려해서 기준 투자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기로 한다. 청년기 지원 정책. 전세 마련 계획과 금융 정책. 내 집 마련 계획과 금융 정책.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보험 설계. 교통 및 자동차 계획. 매년의 수입과 지출. 매년의 저축 투자. 1. 청년기 지원 정책. 청년기 지원 정책은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정책,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의 제공, 전월세 자금의 대출이 있다. 목돈 형성 지원, 청년 내일 저축, 청년 도약 계좌. 생활 지원에는 근로장려금 이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저자산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다. 2. 전세 마련 계획과 금융 정책. 신혼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전세 계약 2년 만료 시 5회 연장, 금리는 1.1%에서 3.0%의 특례 금리를 1자녀마다 4년간 제공하고 특례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다. 전세와 관련한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에 따른 차이는 약 1,500만 원이다. 3. 내 집 마련 계획과 금융정책. 신혼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의 원리금 분할 쌍환이다. 금리는 1.6%에서 3.3%의 특례 금리를 1자녀마다 5년간 제공하고 특례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한다. 주택구입과 관련한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에 따른 차이는 약 1억 2천만 원이다. 4.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출산 육아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금 정책과 육아휴직 관련 정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 및 의료지원 정책, 세제 혜택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금전적으로 모두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대 1억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 출산과 관련한 양가의 증여세를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므로 양가 합으로 증여세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 5. 보험 설계. 실손보험 더하기 정기보험 더하기 사고 대비 예비비 적립 vs 실손보험 더하기 종합종신형 보험.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통해서 동일 보장 수준 또는 더 나은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비용을 2천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6. 교통 및 자동차 계획. 20대 30대의 불필요한 자동차 구입을 줄이고 20대 30대에는 자동차 교체 필요성과 보험료를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7. 매년의 수입과 지출. 지출이 목적이므로 지출에 맞춰서 먼저 계획을 한다. 그렇지만 수입에 맞게 최종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수입이 많으면 다른 부분의 문제는 매우 줄어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의 한계는 존재한다. 최종적인 계획은 수입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8. 매년의 저축 투자. 저축과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자금 계획은 투자 계획이 아니라 매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저축과 투자에 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투자 계획 전 자산 파악. 투자 실행을 위한 자산 파악은 총자산,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 그 외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 금융투자자산으로 나눠진다. 금융투자자산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금과 같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 이미 기존 계획에서 확정이 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부분, 내가 저축 투자 계획을 할 부분으로 나눠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상환할 부채가 있는 경우 불리한 금리나 불이익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자산은 주요 실물 자산 더하기 금융투자 자산 더하기 부채, 지자를 주고 상환할 부채. 금융투자자산, 저축투자자산, 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더하기 개인연금 및 확정된 금융상품 자산 더하기 그 외 저축 투자 가능 자금으로 나누어지고 금융투자계획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그 외 저축 투자 가능 자금이다. 소득계획, 수입의 측정을 포함.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증여 상속 국가지원, 금융투자소득, 세액환급금, 상여금, 부업, 저작권료 수입 등이 있다. 취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은퇴 후를 대비해서 근로자의 월별 실수령액 퇴직연금, 누적 총급여의 나누기 12, 국민연금 1년의 총급여의 9% 적립, 40년 납입 시 기준급여의 40% 연금 수령이 있다. 지출계획, 지출의 예상을 포함. 매년 일상적인 지출, 목적 지출, 별도의 주거계획, 주택구입 전세계획 포함. 소득 빼기 지출의 차이를 구한다. 추가적인 저축 투자 금액과 각 자금의 기간을 구한다. 제28강 시장 수익률을 내는 방법.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지수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다만 유상증자와 같이 외부 자금의 동일 가격 유입이 있으면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 코스피는 배당이 있어도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S&P 500은 배당이 있으면 지수가 올라간다.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의 장기 수익률을 그대로 내는 방법은 시장 전체를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는 방법이다. 지수의 고평가, 저평가를 극복하자면 매년 일정 정도 나눠 사면 지수를 여러 지점에서 비교해도 한 시점에 매수한 것보다는 유리해진다. 시장 수익률을 내려면 지수 추종펀드나 지수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둘 다 결국 비슷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대략 2% 퍼년 정도의 비용이 든다. 2%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관리보수뿐만이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기 위한 실제 매매에 따른 비용도 요구를 한다. 단기간은 ETF가 낮은 비용인 경향이 있으나 장기간에는 매매의 필요성이 적은 실물 지수 펀드가 더 비용이 낮은 경향이 있다. 모든 종목을 다 사야만 지수와 비슷해지는 것은 아니다. 통계학의 중심극한 정리는 샘플 데이터의 크기, 이 충분히 크다면 동일한 분포에서 추출한 표본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n이 30개만 되어도 상당히 근사하게 된다. 우리는 지수와 같아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대부분 기간에 갖거나 유리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2% 퍼년 가까이 지불하는 펀드나 ETF보다는 종목을 나누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29강 투자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식 투자는 운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식에 대해 공부하거나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성과가 좋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드물고 수많은 정보에서 주식 투자의 성과에 긍정적인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0강 기본적 분석의 이해와 문제점. 기본적 분석은 발행회사의 재무 상황과 현재 시장 및 경제 상황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증권의 본질적 가치를 측정하고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매수하고 높아질 때 매도하는 방식이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 수익성, 경쟁력, 성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회사의 가치와 적정 주가를 측정한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 분석, 경제 분석, 산업 분석이 있고 정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나눠지는데 주로 정량적 분석을 한다. 기업 분석은 장부의 수치를 통해 주식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을 평가한다. 주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을 분석한다. 수치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인 경영진의 능력, 기업의 투명성, 도덕성,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기는 한다. 기본적 분석의 문제점. 재무제표는 과거의 데이터다. 기본적 분석에 쓰이는 데이터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기본적 분석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기본적 분석을 맹신하는 경우 주식을 다소 높은 가격에 사는 경향이 있다. 정보 취득 전 분석에 의한 매입이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 분석의 종류. 경제 분석, 경제 성장률, 물가, 통화량, 금리, 고용과 실업률. 산업 분석, 산업 성장률, 시장에서의 산업의 규모, 경쟁 구도, 비용 구조, 산업 환경. 기업 분석,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확실성. 투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 경영진이 신뢰할 만한가? 주주 보상이 적절한가? 회사가 불황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동종업계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이자 보상 배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 적정한가? 투자 지표. 잉여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자본 레버리지, 부채 비율. PER, PBR, PCR, PSR. ROE, ROA. EV, EBITDA. 제31강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문제점. 기술적 분석은 주로 주가와 거래대금의 관계를 차트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외에 시장을 지표로 분석하고 거래를 매매 호가의 분석을 통해 주가 움직임을 파악하기도 한다. 차트 분석에는 가장 오래된 음양봉 분석과 P&F 차트, 꺾은선 차트, 삼선 전환도와 같이 거래량의 분석 없이 주가의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분석 도구가 있다. 차트 분석에서 각종의 선을 이용한다. 횡선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놓고 현 주가의 상태를 분석한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잘 긋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가 상승기에만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 추세선이라는 사선이 많이 쓰인다. 기술적 분석에 쓰이는 지표의 종류. 1. 추세지표, RSI. 2. 모멘텀 지표, MACD,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3. 변동성 범위,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 4. 거래량 지표, OBV, 누적 거래량와 체이킨 머니 플로우. 5. 패턴 분석. 매매 신호와 프로그램 매매. 지표 및 기술적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매매 신호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서 매매하기도 한다. 이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의 단점. 같은 신호가 전혀 다른 내용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차트는 과거의 데이터고 투자 대상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 기술적 지표나 신호에 대한 믿음은 트레이딩에서 독이 될 수 있다. 차트 분석으로 높은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다. 본 영상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nvestment.liveclass.com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